자, 사업계획서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이제 인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공란 없이 무조건 채워야 된다. 정부에서 중기부나 혹은 과기부나 산업부에서 어떤 포맷을, 서식을 줍니다. 그 서식에 필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란 없이 그 필요한 항목들을 촘촘히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쟁사 매출 현황, 이것도 질문을 많이 합니다. 경쟁사 매출 현황 모르지, 당연히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알아서 그걸 써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경쟁사 거기 연구소장 가서 밥 사주고 가서 좀 이렇게 하든지 커피 한잔 하시면서 하든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아는 방법은 통계를 가지고 국가에서 발표한 그 통계 수치를 가지고 역추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걸 쓰셔야 되고, 그리고 정말 모르겠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추측해서라도 칸을 채워야 되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량적인 개발 목표 작성할 때 매우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 개발 목표 달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집어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공인시험 성적서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이것도 질문을 많이 합니다. 자, 공인시험 성적서를 하는데 사업비를 가령 예를 들어서 1억을 줬는데 이 시험 성적서를 봤는데 5천만 원이 든다, 6천만 원이 든다. 그럼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그 사유를 거기다 쓰셔야 돼요. 이 공인시험 성적을 받는 데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주어진 사업비의 한도 내에서는 할 수 없음. 그래서 다른 방안을 거기다가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 간에 목표 달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노력을, 그런 것을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의뢰자 요구 방식, 이런 방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방식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제시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각종 지표들에서 평가위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 경쟁사를 조사해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기술 개발하는 거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시장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경쟁사보다 더 뛰어난 제품을 만들어야 돼요. 뛰어난 기술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대단히 중요한 사안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화가 가능하다는 거를 사업계획서를 쓸 때 시시각각으로 그걸 계속 언급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목표를 정한 거를 수요처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 목표를 정해서 우리가 개발을 이렇게 하려고 한다. 이런 식의 내용들을 수시로 기회가 날 때마다 사업계획서에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사업계획서는 알기 쉽게 작성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됩니까? 초등학교 수준에 아주 쉽게 빠른 시간 안에 그 평가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작성을 해야 돼요. 이 정도는 알겠지 라고 하고 작성하면 그 중에 한 두세 분은 압니다. 그런데 나머지 세 분, 네 분은 그쪽 관련된 분야를 어렴풋이 알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세요. 그래서 반드시 쉽게 초등 수준으로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어, 특수용어, 이런 것들, 특수용어 등 이런 것들의 사용을 자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에서 보편타당하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용어들, 이런 것들만 쓰셔야 되고, 그리고 그게 좀 특이한 용어다 그러면 그 용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불가피한 경우 각주를 달아서 설명을 하셔야 되는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기타 여러분들이 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지금 사업을 기업과 기업 혹은 기업과 연구소, 기업과 대학 이런 식으로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수행 기간 간에 명확한 업무 분장을 거기다가 나눠서 표시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항상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보기 좋은 게 먹기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중요한 부분은 굵은 글씨로, 그 다음에 도면, 사진, 그림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빨리 의사 전달이 가능한 게 도면, 사진,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양은 많은 게 안 좋아요. 오히려 해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규정에서 정해줍니다. 30페이지, 20페이지, 15페이지 거기에 맞춰서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공고문이 나오면 공고문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방식이나 양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양식을 내가 임의대로 막 바꿔서 써. 그렇게 해서 과제 선정된 경우가 여태까지 제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부처에서 주는 양식에 그 표준에 맞춰 갖고 작성 요령을 숙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작성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경영 현황표, 이것도 작성을 성의껏 해야 돼요. 이것까지 안 보겠지. 그렇지만 평가위원들 7명 중에 5분은 7분 한 80% 정도는 그 회사의 경영 상태를 봐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 높다거나 경상이익률이 낮다거나 이렇게 되면 여기 돈 주면 이 돈 가지고 빚잔치 하고 끝내는 거 아니야?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영 현황표도 성의껏 잘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작성의 핵심 포인트를 총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사업계획서는 누가 쓰는 거죠? 누구 위주로? 그렇죠. 평가위원 입장에서 써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죠.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다? 그렇죠. 사업계획서를 쓴 대표이사 혹은 연구소장이 가장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빠른 시간 안에 빨리 뭘 개발하는지를 설득할 수 있게, 이해시킬 수 있게 어린이 수준으로 사업계획서를 쓰셔야 된다는 거죠. 눈높이에 맞춰서. 그 다음에 문서 편집을 잘 하셔야 돼요. 특히 오타가 있거나 그 다음에 뭐 들여쓰기, 내어쓰기 이런 것들이 잘못되거나 막 이러고 썼던 내용을 한 줄 더 쓰거나 이런 거 성의가 없는 거죠. 그건. 그쵸? 성의가 없기 때문에 지원 제외가 될 확률이 무지하게 높아요. 그 다음에 자기의 논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자료, 근거 있는 자료를 제시를 하셔야 되고 거기에 근거를 두셔야 돼요. 이때 근거를 두실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에서 그 녹을 먹고 있는 국가기관의 자료를 인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통계청이라든지 산업부라든지 중기부라든지 이런 자료를 인용을 해서 제시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목표를 정량화시켜서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잘생긴 종이컵을 만들겠다. 그럼 잘생긴 거의 기준이 뭔데요?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가로, 세로의 비율이 뭐 얼마이고 그 다음에 모양이 뭐 원의 모양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정량화시켜서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게 명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앞단에서 모든 그 사업계획서의 제목, 그 다음에 개발 내용, 목표, 사업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기적인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차별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업계획서에. 그리고 약간 미래지향적인 거를 제시를 하셔야 되고요. 어떠한 형태든 간에 기술성, 사업성, 경쟁 메타보다 이걸 개발을 하게 되면 기술이 이만큼 좋아지고 사업도 이만큼 더 잘 됩니다. 라는 거를 기회가 날 때마다 이걸 말씀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그게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중소기업 사장님들 많으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똑같은 수준을 하고 그거보다 성능이 조금 낮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시장에서의 우리가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걸 하게 되면 지금 상대편의 제품은 지금 100원에 파는데 우리가 이걸 개발하게 되면 한 70원, 60원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 그리고 그 성능은 예를 들면 그렇게 사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성능은 아니다. 라고 그런 논리와 그거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게 되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과제 선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연구 내용과 조화되게 기술개발 사업비를 구성을 해야 되는 거. 이때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규정이 있어요. 규정이. 즉 중기부에서 직접비, 간접비, 인건비 이런 것들을 막 쓰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에 맞춰서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무슨 뭐 회계사나 세무사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맞춥니까? 그러면 R&D 과제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이 규정, 사업비를 만드는 규정이 있습니다. 중기부나 이런 데 가면 있어요. 그래서 그 규정을 면밀하게 읽어보고 거기에 맞춰서 집어 넣으셔야 돼요. 이거를 만약에 안 하시게 되면 아예 요즘은 그 전산으로 전부 등록을 하게 되죠. 사업비를. 그래서 아예 끝나지가 않아요. 그 규정에 맞지 않으면 이 프로그램화 돼 있어서 그 사업비가 입력이 안 돼. 그러니까 아예 신청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할 거예요. 하려면 저거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업비 구성할 때 규정에 맞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규정을 아셔야 나중에 과제 경쟁률 15대 1, 20대 1의 경쟁률을 뚫었는데 2년에 5억을 준다. 그러면 한 푼이라도 깎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다 받아도 지금 시원찮은 한국에 사업비를 잘못 계상을 해갖고 2년에 3억밖에 안 준다. 그럼 2억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규정을 정확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 사업비를 그 규정에 맞춰서 하셔야 되는 거. 요즘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기술 개발을, 경쟁사를 이 국내 기업에다 두면 이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 기업과 비교를 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우리가 갖추고 있다는 것을 사업계획서에 기회가 날 때마다 그걸 제시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시장 규모도 국내가 아니라 국외 시장, 글로벌 시장에 대한 규모, 그 다음에 글로벌 가격 동향, 그 다음에 글로벌 경쟁 회사,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셔야 되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 도표, 사진, 샘플,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죠. 왜 그러냐면 빠른 시간 안에 전달이 되니까. 이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또 그림, 도표, 사진, 샘플, 이런 것들을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다른 사람 거를 그걸 복사해서 갖다 붙이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그 저작권에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큰일 나요. 그래서 그때는 불가피하게 이렇게 될 경우에는 거기다 출처를 다루셔야 돼요. 출처. 이 그림은 누구에서 어디에서 누가 있는 거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가져온 거를 우리 실정에 맞게 가공해서 처리한 겁니다. 라고 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원저자가 나중에 소송을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렵게 선정이 됐다라고 치면 이것 때문에 나중에 골치 아프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발표하고 이제 질의응답을 합니다. 자, 어렵게 사업계획서를 잘 써갖고 이제 드디어 대면 평가로 갔어요. 이제 2대1, 3대1로 이제 압축이 된 거예요. 여기서 잘하면 이제 드디어 2년에 5억을 가져오는구나. 꿈에 부풀어서 갑니다. 그래갖고 내가 발표를 잘해야지, 준비도 잘하고. 그런데 발표 시간이 제한이 돼 있어요. 20분. 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기업에게 20분 이상을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20분 안에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 20분은 질의응답이에요. 그래서 이 질의응답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로 담아서 요약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특히 질의응답이 이 시간이, 저도 이제 어디 가서 평가를 받아보면 20분이 마치 20년 같아요. 왜냐하면 평가위원들 7분이 막 엄청난 질문을 쏟아내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합격할 수 있는 비결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예상 질문 한 20-30개를 미리 예측을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정답을 만들어서 공부한 다음에 가시면, 그러면 성공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술개발 사업기획서의 목차를 제가 한번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은 파트 1과 파트 2가 있는데, 요거는 중기부의 서식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서식이에요. 그리고 중기부의 모든 사업계획서는 이틀과 똑같아요. 그리고 앞에다가 사업 이름만 바뀌는 이런 형태로 가고요. 그래서 이걸 쓰실 때 정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독창성, 중복성 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술성, 그 다음에 사업성, 사업 특성. 그러니까 이 사업의 취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서 사업계획서를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료조사, 이것도 참 많이 물어봐요. 우리가 지금 밥 먹고 살기도 바쁘고 내일 벌어서 내일 밥 먹고 살기도 바쁜데 자료조사 어떻게 합니까? 자,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료조사 방법 및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시장 현황을 일단은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쟁사 현황, 그 다음에 고객 현황,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공개자료 조사, 이런 것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로 어디를 하느냐면 중기부, 그 다음에 과기부, 뭐 이런데, 정부기관 이런데,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 그 다음에 통계청, 재경부, 한국은행, 그런 데서 들어가 보면 다 있어요. 그래서 찾으면 있습니다. 아주 쏟아집니다, 인터넷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고, 그거를 분석을 하셔야 돼요.
왜? 이거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기업의 경쟁력을 가지려면 이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의 제가 잘 나가는 회사들, 성공한 기업들을 보면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이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이사나 이 전문 부서가 또 따로 있어요. 아무튼 일단은 돈이 안 들어와야 되니까 돈이 안 드는 방법, 공개 자료를 조사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일단은 개발의 당위성을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이거 사업계획서에 이게 들어가야 돼요. 왜 들어가야 되는가? 필요성, 시급성과 두 가지가 있죠. 그런데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시급성이 더 중요해요. 시급성. 그러니까 시급한 위기의식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사업화를 전제로 한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는 거. 상용화가 안 되는 기술 개발은 절대로 지원 안 해준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기술 개발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기술 개발의 내용을 쭉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기간 내에 우리가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상세 개발 요소 기술 도출해야 되고, 개발 방법을 소개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업화 방안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 비중을 어떻게 둬야 됩니까? 또 누가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자, 당연히 개발의 당위성은 한 10%나 20% 정도의 비중을 두세요. 그 다음에 목표 설정 기술 개발 내용을 이거를 50% 이상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 기술 개발 내용을 쓰실 때 남의 기술을 갖다가 도배하면 떨어져요. 내 기술을 설명하기 위해서 남의 기술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 주가 남의 기술로 도배가 되고 내 기술은 요만큼이야. 안 되죠, 그거는. 그쵸?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기술을 디테일하게 쓰셔야 돼요. 그거를 목표 설정하고 기술 개발 내용을 50% 정도 하시고, 그러면 30%가 남죠. 사업화 방안을 글로벌하게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30% 정도를 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20대, 50대, 30 정도의 비율로 그렇게 비중을 둬서 쓰시면 가장 좋은 사업 계획서가 됩니다. 물론 그 기업의 역량이나 인프라 이런 것들도 다 기술 개발 내용 안에 들어가는 거죠. 특허 보유한 거, MOU 맺은 거, 그 다음에 해외에 인증받은 거, 시험 성적서 받은 거, 그런 거 다 쓰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빠진 게 하나 있어요. 사업계획서에 제일 마지막에 하셔야 될 게 과제 제목을 정하는 걸 제일 마지막에 하셔야 됩니다. 평가위원들이 딱 사업계획서를 받자마자 제일 먼저 보는 게 과제 제목이에요. 그리고 이 과제 제목을 보고 이런 기술 개발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이제 본문을 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과제 제목은 다시 얘기하면 전체 사업계획서를 한 줄로 요약한 내용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기 좋게 화려하고 이렇게 쓰려고, 그 다음에 좀 튀게 이렇게 쓰려고 막 화려하게 썼다가는 바로 지원제외죠. 그래서 과제 제목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심플하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제일 마지막에 하시고, 사업계획서를 자문받고 전문가들이나 평가위원들이나 혹은 자문을 받아서 결정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일 마지막에 하라는 건 뭐였죠? 정량적인 목표 항목도 제일 마지막에 하셔야 돼요. 과제 제목, 정량적인 목표, 성능지표, 그거를 여러분들이 제일 마지막에 심혈을 기울인 다음에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정말 사업계획서 쓰는데 아주 귀중한 여러 가지 제 경험을 전부 다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반영을 하셔서 사업계획서를 잘 쓰셔서 내년에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 개발을 통해서 여러분들 회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